홍천군 5개 가구협회 최정희 한병선 전 현직 회장님. 지금부터 홍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따른 의견 수렴, 주민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그동안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 계획과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가치 브랜드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또 중요한 도시 및 거리가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우리 홍천군 전체적인 도시의 경관을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용역을 실시했고 또 용역사에서는 우리 홍천의 경관과 특성에 맞는 가업을 완료하고 홍천을 디자인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엇갈리는 평가와 질책이 있기도 합니다. 다수의 질책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 홍천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고 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홍천 군민들의 문화적인 향수를 박탈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홍천 강변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디자인 사업을 몇 가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도 우리 홍천이 아름다운 디자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기수입니다. 홍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공공디자인은 그 상업정책의 어떤 대상이었던 이런 디자인이 문화 또는 그 도시정책의 대상으로 이제 헛되김으로 인해서 새로운 디자인 영역으로 공공의 그 안전성과 편리성,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필수 요건으로 이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2012년 4월 28일 그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홍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우선 기본계획 분야와 공공시각매체,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5개 강구물, 경관조명 등 6개의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특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흐름, 문화의 흐름, 인물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은 떠오르는 맑은 물입니다. 물파장, 동심원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죠. 그래서 홍천군의 상징 디자인 모티브를 제가 패스하게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S라인 부분들을 담아보기도 하고, 즉 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벌판이 있고 산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어무르기도 하고 흐리기도 합니다. 물처럼 느낄 수 있도록 이 라인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홍천군 경관위원 최정렬입니다. 기본 계획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 계획의 그 쉘터 부분이 너무 그 한 가지만 제한이 돼 있어서 너무 아쉽고요. 이게 지금 그 전에 이 계획안이 통과가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제시를 하신 건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그 안을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안을 제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 한 가지로 인해서 결정을 하는 건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확정이 된 거죠? 저 안이?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수정수정 하다 드립니다. 그 농촌형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저기 대안 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하신 그 컬러를 보면은 거의 지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그 톤이 약간 밝은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이쪽의 그 톤으로다가 지금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조금 좀 약간 어두운 쪽이 아닌가. 왜냐면은 가로등이라든가 어떤 이런 그 지시물 자체는 좀 눈에 좀 띄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사실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로등 부분 자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가로등을 보면 도심지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행사가 되면은 사실
그 광고용으로다가 게시물을 많이 부착을 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사실 안전을 위한 부분은 사실 난감했습니다. 근데 막상 사고가 나면은 왜 차가 넘어가게끔 만들었냐 하는 어떤 그런 양면성이 있거든요. 볼라드도 어떤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디자인과 함께 좀 더 고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 들고요. 하는 거는 홍천군이라는 그 명입니다. 지금 뭐 홍천 시내가 아니고 홍천군인데 아까 먼저 그 검성관 의원님이 그저 최정렬 관수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홍천군에면은 시도 있고 읍도 있고 면도 많고 한데 지금 이 가이드라인이 주가 이제 물론 읍입니다. 읍의 그 번화가 쪽에 위치가 되는데 이게 만약 확정이 된다면은 읍면 쪽에서도 이게 적용이 될 소지가 많은 거죠. 네, 그럼요. 이라는 그 이미지가 이제 풍류로 이제 거의 확정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다면 과연 이것이 다수의 홍천 국민들이 봤을 때 누구나 봤을 때 풍류의 도시 이꼬르 홍천 그러면 딱 맞다라는 느낌이 드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디자인한 거 아까 산과 강을 이용해서 디자인한 그 형태가 굉장히 좋기는 한데,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70%가 산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어디를 가도 그거 제가 보기에는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홍천의 개성을 드러낸다기보다는 그냥 이건 어디 가도 맞춤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홍천에 대한 그 개성적인 면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듭니다. 개천대를 조금 아름답게 해주셔가지고 혹시 프레카드를 걸지 않더라도 그게 그냥도 보기 좀 좋을 수 있게끔 해서 그 개천대를 좀 많이 걸어주시면 지금 아무데나 그냥 걸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건물에 10개 업소가 장사를 하고 있으면은 최소한의 간판이 10개에서 15개는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간판 정비 사업에서 기존의 간판을 모두 철거를 하고서 그 정비를 계획으로 하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간판을 그대로 살려두고 정비를 하실 건지 그거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나와 있는 걸 저희는 그냥 보여주는 입장과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기초로 하고 다음에 단계별로 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 개의 안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고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넓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근데 이 공공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익을 창출한다는 그 전에 산업 디자인은 완전 반대 개념입니다. 이왕이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그런 모든 시설물, 건축물, 공원 그런 것들을 조성해 줄 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서 공사를 하는 것들입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기능성, 안정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그 기능을 잘 발휘하고 시민이 이용했을 때 안전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심리적이고 상징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하고 협의해서 어떤 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경관위원회에 나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지금 저렇게 압축을 누구하고 얘기해서 저렇게 압축됐는지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누구하고 얘기했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1차 보고 2차 보고 하고 중간에 계속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압축된 안이 그래도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안을 갖다 놓고 지금 저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홍천군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인데 기본적인 저 앞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저 라인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크게. 그런데 여기서 답이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라면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공청회가 먼저 하고 저런 안이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을 압축하고 공청을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전작을 한다고 느낀다면 그 용역은 필요 없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 중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느꼈고 사실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저 최정렬 위원님 그다음에 박남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아마 본인들의 마음에 지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 소리 못하고 간다면 그래도 결론적으로 공청회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속에 있는 말씀을 하나도 못 드리고 이 자리를 벗어나면 다들 가셔서 이 공청회 왜 했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